첫째, 개인적 친목 금지. 둘째, 사적 연락 금지. 셋째, 러닝 외 목적 금지. 아니, 그럼 사람끼리 눈 마주치는 것도 불법인가? 목공방 문을 열고 나서자 봄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전봇대에 붙은 낡은 종이 한 장 앞에 멈춰섰습니다. 함께 뛰는 시니어 러닝크루 모집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고, 사진 속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나란히 뛰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시간. 그 말이 가슴 한쪽을 건드렸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저는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목공방을 운영하며 나무를 깎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고요함이 외로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늦기 전에 체력도 회복하고 누군가와 다시 따뜻한 인연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바람달리네라는 러닝크루에 가입했습니다. 첫 모임날 동네 공원 입구에 모인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10명 남짓, 모두 제 또래였고 어색하면서도 기대에 찬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루장 박시경입니다. 오늘부터 규칙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크루장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말투가 군대 교관처럼 정확했습니다. 첫째, 개인적 친목은 금지합니다. 둘째, 사적 연락도 금지입니다. 셋째, 러닝 외의 목적으로 이 모임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아니, 그럼 사람끼리 눈 마주치는 것도 불법인가?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처음 오셨어요? 돌아보니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윤하정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네, 오늘 처음입니다. 저는 작게 대답했고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교환 속에서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 여기 나 같은 사람도 있구나. 크루장의 설명이 끝나고 러닝이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제각각 속도로 뛰기 시작했고 저는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하정 씨도 비슷한 페이스였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뛰게 됐고 호흡이 거칠어질 때쯤 그녀가 물었습니다. 호흡 괜찮으세요? 네, 천천히 가면 괜찮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도윤 씨, 사적 대화 금지라고 말씀드렸죠? 크루장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발을 멈췄고 하정 씨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게 뭐지? 함께 뛰러 온 건데 말도 못하나? 한도윤 씨, 혹시 여기 무슨 목적으로 오신 겁니까? 목적? 함께 뛰러 온 게 목적인데 뭘 더 묻는 거지? 그날 이후 러닝 모임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규칙을 지키려고 애썼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뛰는 내내 크루장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를까봐 감시하는 것처럼요. 이틀째 모임날
저는 일부러 하정 씨와 떨어져서 뛰었습니다. 혼자 뒤처져도 괜찮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를 놓치니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골랐고 그때 하정 씨가 돌아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무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옆에 서서 천천히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묘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러닝이 끝나고 크루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한도윤 씨,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저는 긴장한 채로 그녀 앞에 섰습니다. 한도윤 씨, 혹시 여기 무슨 목적으로 오신 겁니까? 예, 러닝하러 왔는데요. 그럼 왜 자꾸 윤하정 씨하고만 붙어 다니십니까? 여기는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목적, 함께 뛰러 온 게 목적인데 뭘 더 묻는 거지? 저는 그냥 비슷한 속도로 뛰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속도요? 그럼 다른 분들하고는 왜 안 맞추십니까? 크루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변명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다음부턴 주의하세요. 우리 크루는 규율이 중요합니다. 그녀가 돌아서자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 함께 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사흘째 모임 날 저는 아예 크루의 맨 뒤에서 혼자 뛰었습니다.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고 누구의 페이스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러닝이 끝나고 나니 더 외로웠습니다. 함께 있는데 혼자인 기분. 이게 제가 원했던 건 아닌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크루를 그만둘까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눈치 보면서 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하정 씨의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제 옆에서 말없이 걸어주던 그 순간이요.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저는 다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크루장의 규칙이 아무리 까다로워도 저는 제 방식으로 이곳에 남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함께 뛰는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느리더라도 조심스럽더라도요. 다음 모임 날 저는 또다시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규칙을 지키되 제 마음까지 숨기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기 무릎 괜찮으세요? 작은 눈빛 하나, 짧은 미소 하나. 그게 우리의 대화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새로운 방식을 터득했습니다. 크루장의 감시를 피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크루원들과 연결되는 방법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러닝이 시작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하정 씨 옆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호흡을 지켜봤습니다. 숨이 거칠어지면 저도 속도를 늦췄고 그녀가 페이스를 올리면 저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지만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하정 씨가 언덕길에서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슬쩍 그녀 앞으로 나가 바람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숨쉬기 편하라고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입모양만 움직였습니다. 저도 눈으로 답했습니다. 천만에요. 크루장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우리는 규칙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러닝 중간에 김반장이라 불리는 크루원이 신발끈이 풀렸습니다. 다들 그냥 지나쳤지만 저는 잠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반장은 허리를 숙여 끈을 묶고 있었고 저는 그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천천히 제자리에서 걸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먼저 가세요. 김반장이 손을 저었지만 저는 그가 다시 뛸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서 뛰었고 잠시 후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크루장은 이 모든 걸 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규칙을 어긴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한 배려를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러닝이 끝나고 크루원들이 공원 벤치에 모여 앉았습니다. 다들 땀을 닦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정여사라 불리는 수다쟁이 할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덕분에 오늘 편하게 뛰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속도를 맞춰주셨잖아요. 혼자 앞서가지 않고요. 다른 크루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제 페이스대로 뛴 것뿐인데 그게 누군가에겐 배려로 느껴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하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함께 뛴다는 게 이런 거겠죠.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미소를 나눴습니다. 크루장만 빼고 모두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규칙을 정면으로 깰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그 사이사이에서 작은 배려와 눈빛으로도 충분히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요. 그렇게 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크루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윤 씨, 여성들 환심 사려고 그러십니까? 환심, 생수 한 병 사오는 게 환심인가? 2주가 지난 어느 토요일 날씨가 유난히 더웠습니다. 아침부터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었고 러닝을 시작한 지 20분도 안 돼서 크루원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정 여사는 자꾸 걸음을 멈추고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저는 앞서 가던 크루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일정한 속도로 뛰고 있었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획된 코스를 완주하는 게 중요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러닝이 끝나고 근처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한 박스 샀습니다. 크루원들이 벤치에 모여 앉아 있을 때 저는 생수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오늘 더운데 드세요. 크루원들은 반가워하며 생수를 받았습니다. 어머, 고마워요. 도윤 씨 덕분에 살았네. 저는 그저 웃으며 하나씩 건넸습니다. 하정 씨에게도 하나 건넸고 그녀는 고맙다는 눈빛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도윤 씨, 크루장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돌아섰고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네, 크루장님,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날씨가 더워서 생수를 좀 사왔습니다. 제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닙니다. 한도윤 씨, 여성들 환심 사려고 그러십니까?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환심, 생수 한 병 사오는 게 환심인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크루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목마르실 것 같아서. 우리 크루는 사적인 호의를 금지합니다. 이런 행동은 크루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저는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크루장님, 저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걸 한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건 규칙 위반입니다. 그때 하정 씨가 일어섰습니다. 크루장님,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하정 씨는 평소와 달리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가 누구 한심을 살 사람이면 왜 여기서 같이 뛸까요? 그냥 배려한 건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크루장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록을 세우러 온 게 아니에요. 함께 건강하게 뛰러 온 거잖아요. 김 반장도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연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정 여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고마운 일인데. 크루장은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미안하면서도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크루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혼자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크루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수를 마셨습니다. 공기가 무겁긴 했지만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 때문에 크루가 망가지고 있어요. 내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날 이후 크루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크루장은 다음 모임에 나오지 않았고 크루원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뛰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단체 채팅방에 크루장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크루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당분간 모임은 중단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망친 건가? 내가 참았어야 했나? 사흘째 되던 날 목공방에서 혼자 나무를 깎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크루장 박시경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일손을 멈췄습니다. 크루장님, 어떻게? 한도윤 씨, 얘기 좀 합시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권했지만 그녀는 서 있었습니다. 도윤 씨 때문에 크루가 망가지고 있어요. 제가요? 처음엔 조용히 규칙만 다루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군요. 슬금슬금 사람들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크루장님, 저는 그냥 생수 사오고 속도 맞춰주고 배려하는 척하면서요. 그게 다 계산이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진심이요. 그 진심 때문에 지금 크루원들이 제 말을 안 듣습니다. 규율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녀는 화가 난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요. 자신의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 크루장님, 규율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 때문에 흐트러지면 크루는 끝입니다.
전 완벽한 팀을 만들고 싶었어요. 대회에도 나갈 수 있는.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정작 크루원들은 그걸 원하나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도윤 씨, 크루를 나가주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나가야 합니까? 네. 도윤 씨가 있으면 크루가 회복될 수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목공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대패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함께 뛰고 싶었을 뿐인데 결국 크루를 망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크루원들과의 작은 연결들, 하정 씨와의 조심스러운 교감들, 그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저는 단체 채팅방에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게 뛰세요. 그리고 채팅방에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는 목공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밀려왔고 저는 그 어둠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인연을 만든다는 게 역시 모모한 욕심이었나. 혼자가 편해. 애초에 끼어들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결국 나는 어디에도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크루를 나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목공방에서 나무만 깎았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이에 손님이 오면 묵묵히 일을 처리했고 손님이 없으면 혼자 나무 냄새를 맡았습니다. 예전으로 돌아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고요함이 예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알림이 올까봐 무서웠습니다. 아니, 알림이 오지 않을까봐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 모순 속에서 그냥 핸드폰을 멀리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혼자 공원을 걸었습니다. 러닝은 할 수 없었습니다. 뛰려고 하면 하정 씨의 얼굴이 떠올랐고 크루원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걸었습니다. 천천히, 아무 생각 없이 공원 벤치에 앉아 해가 뜨는 걸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혼자가 편해. 애초에 끼어들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혀 편하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나는 어디에도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목공방으로 돌아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패질을 하다가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고 나무를 자르다가 잘못된 곳을 잘랐습니다. 저는 그 망가진 나무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처럼 어긋났네. 저녁이 되자 배는 고팠지만 밥을 차리기 싫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고 빵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그게 저녁이었습니다. TV를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흘렀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그때 참지 못했을까? 그냥 크루장 말대로 조용히 뛰기만 했으면 지금도 크루에 있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럼 그게 진짜 함께 뛰는 거였을까?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엿새째 되던 날 저는 서랍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하지만 알림은 없었습니다. 크루 채팅방을 나왔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다시 서랍에 넣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러닝화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습니다. 겨우 일주일 만인데 벌써 낡아 보였습니다. 저는 러닝화를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처음 크루에 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설레고 긴장되던 그날, 하정 씨가 처음 말을 걸어줬던 그 순간,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러닝화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나이 들어서 우는 게 이렇게 초라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도연 씨, 당신이 있어서 크루가 사람 냄새 나는 곳이 됐어요. 사람 냄새, 나 때문에 망한 줄 알았는데. 일주일째 되던 오후 목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패질을 계속했습니다. 손님이라면 알아서 둘러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발소리가 여럿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김 반장과 정 여사, 그리고 다른 크루원 서너 명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김 반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우리가 찾아온 거 괜찮죠? 저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내왔습니다. 크루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고 저는 어색하게 그들 앞에 섰습니다. 정 여사가 물었습니다. 왜 나가셨어요? 우리 다들 기다렸는데. 저는 크루장님이 그게 낫다고 해서. 김 반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크루장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도윤 씨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당신이 있어서 크루가 사람 냄새 나는 곳이 됐어요. 사람 냄새, 나 때문에 망한 줄 알았는데. 정 여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크루장은 우릴 기계처럼 뛰게 했어요. 근데 도윤 씨는 달랐어요. 우리를 사람으로 봐줬어요. 다른 크루원도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들 서로 챙기고 웃으면서 뛰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크루장은 어제 크루를 정리한다고 선언했어요. 김 반장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쟤 때문에. 아니요. 크루장 혼자 결정한 거예요. 우리 의견도 안 물어보고요. 정 여사가 앞으로 몸을 숙이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우리가 새 크루를 만들려고요. 기록 대신 사람을 중심으로요. 도연 씨도 함께 해주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문이 또 열렸습니다. 윤하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자마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정 씨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제 앞에 섰습니다. 도윤 씨, 저도 할 말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같이 뛰어주던 그 시간이 그리워요. 규칙 없이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함께 뛰던 그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저도 그리웠습니다. 김 반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결정이네요.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이번엔 제대로요. 크루원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제 손을 하나씩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김 반장의 든든한 미소, 정 여사의 환한 웃음, 그리고 하정 씨의 부드러운 눈빛. 아, 이게 함께라는 거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하겠습니다. 목공방은 그날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느리게 달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함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 이제 알겠어. 인생도 러닝처럼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걸. 새 크루 함께 걷기에 첫 모임은 한 달 뒤에 열렸습니다. 장소는 같은 공원이었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규칙도 크루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 함께 뛰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첫날 12명이 모였습니다. 예전 크루원들과 새로 합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자, 그럼 시작할까요? 오늘은 각자 편한 속도로 뛰어봐요. 김 반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닝이 시작됐고, 누군가는 빨리 뛰었고, 누군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무리를 지었습니다. 저는 하정 씨와 나란히 뛰었습니다. 이제는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하정 씨가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뛰네요. 저도요. 이게 진짜 러닝인 것 같아요. 우리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뛰었습니다. 가끔 멈춰 서서 풍경을 보기도 했고,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러닝이 끝나고 크루원들은 벤치에 모여 앉았습니다. 누군가 간식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는 땀을 닦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정 여사가 말했습니다. 이래야 사람 사는 거지. 예전엔 뛰고 나면 피곤했는데 이젠 오히려 힘이 나네. 김 반장도 거들었습니다. 러닝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됐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크루는 더 커졌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든 환영했습니다. 나이도 실력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러닝이 끝나고 하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 씨, 잠깐 산책하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공원 호수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도윤 씨, 고마워요. 하정 씨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포기하지 않아서요. 그때 크루를 나갔을 때 다시 못 볼 줄 알았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하정 씨가 있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느리게 달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함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 이제 알겠어. 인생도 러닝처럼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나란히. 그날 저녁
목공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고 나무 냄새와 섞였습니다. 저는 러닝화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62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 실패할 뻔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크루 채팅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내일도 뛸 사람?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네, 함께요.